버지니아 해안에서 최근 해저가 의도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수백만 톤의 모래를 흡입하며 마치 거대한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해저를 긁어낸 듯한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질학적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거대한 공학 프로젝트의 첫 단계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왜 해저를 재구성하는지 이해하려면 지도를 봐야 합니다. 이곳은 버지니아주 햄튼 로즈입니다. 이 지역은 물로 형성되었습니다. 두 주요 도시 노퍽과 햄튼이 분주한 항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두 도시를 오가는 주요 통로는 1950년대에 건설된 햄튼 로즈 교량 터널 시스템, 즉 HRBT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박 항로에서만 수중으로 내려가는 다리로 화물선과 해군 함정이 그 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최대 수요 시 하루에 거의 10만 대의 차량이 이 단일 통로를 통과하려 하며 설계 용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 도로는 차는 더 컸지만 교통량은 적었던 다른 시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바다 한가운데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일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녁 식사를 놓치거나 출근 지각을 넘어섭니다. 국가안보 위기이기도 합니다. 노퍽에는 세계 최대의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값비싼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배치하는 곳입니다. 기지는 도로에 의존합니다. 위기 상황 시 해군은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데 도로가 막히면 교통체증에 갇힙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처음에는 해결책이 명백해 보입니다. 차가 너무 많다고요. 더 큰 다리를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햄튼 로즈는 조용한 강이 아닙니다. 항공모함과 화물선에는 바다로 나가는 넓고 방해물 없는 항로가 필요합니다. 다리는 낮은 천장이 됩니다. 수년간 교통을 차단하지 않고는 다리를 높일 수 없고 함대를 가두지 않고는 낮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남은 유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래로 가서 독특한 확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식 예산은 38억 달러입니다. 목표는 기존 터널 옆에 2개의 새 수중 터널을 만드는 것이지만 물류가 이를 어렵게 합니다. 굴착을 시작할 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굴착을 시작할 건조한 발진 지점과 반대편에 도착 구덩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직접 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떠다니는 진공청소기처럼 작동하는 준설선을 투입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흡입구를 해저로 내려 해저를 빨아들인 뒤 그 진흙 혼합물을 수킬로미터의 부유 파이프를 통해 펌핑합니다. 그 결과물은 놀랍습니다. 파이프가 혼합물을 높은 홀을 그리며 뿜어내는데 마치 멋진 무지개처럼 보이다가 표면에 쌓입니다. 이 과정으로 인공섬을 약 6헥타르 확장할 만큼의 토사를 이동시켰습니다. 한때 탁 트인 바다였던 곳에 단단한 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흡입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항구는 수세기 동안 해군 거점이었습니다. 해저는 잃어버린 역사의 무덤입니다. 준설팀은 진흙 속 불발탄을 주의해야 했습니다. 수세기 전에 버려진 폭발물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고압 파이프로 빨아들이면 공정이 순식간에 엉망이 됩니다. 새 땅이 충분히 단단해지자 건설팀은 그것을 뚫고 나갈 기계 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메리라 불리는 거대한 지렁이 같은 기계를 투입했습니다. 메리는 단순한 초대형 드릴 그 이상입니다. 축구장보다 긴 바퀴 달린 공장이며 무게는 약 4,000톤으로 완전 적재된 전보 제트기 9대를 쌓아 올린 것과 맞먹습니다. 기계 앞부분에는 약 14m 너비의 거대한 커터 헤드가 있으며 강철 이빨로 덮여 회전하며 토양을 갉아냅니다. 나머지 기계는 뒤에서 터널을 건설합니다. 이 기계를 만드는데 7천만 달러가 들었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독일에서 분해되어 운송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의 가장 멋진 부분은 강철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인간 요소입니다. 절삭 이빨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젖은 모래와 실트를 갈아내다 보면 마모되고 결국 누군가가 들어가서 교체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냥 해치를 열 수는 없습니다. 항구 깊은 곳에서 수톤의 물과 진흙이 사방에서 압박합니다. 대신 작업자들은 기계에 밀폐된 가압구역에서 일합니다. 많은 도구는 굴착기 내부에서 접근 가능하지만 여전히 좁고 시끄럽고 가혹합니다. 모든 움직임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세심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작업은 느리고 신중하며
철저히 감시됩니다. 여기서의 실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메리로 굴착하는 것은 위험한 균형 잡기였습니다. 항구 아래 지반은 단단한 안반이 아닙니다. 치약처럼 움직이는 부드럽고 젖은 실트입니다. 이것은 기계를 운전하는 조종사들에게 끊임없는 악몽을 만들었습니다. 메리가 너무 빨리 전진하면 과굴착하게 됩니다. 즉, 너무 많은 흙을 빨아들입니다. 이러면 지하에 공동이 생기고 표면까지 올라옵니다. 육지에서는 포트홀이 됩니다. 바다에서는 위의 물을 삼키고 터널을 침수시킬 거대한 싱크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 대서양의 엄청난 무게가 터널 막장을 안쪽으로 무너뜨립니다. 바다가 이기지 못하게 메리는 가압 슬러리 쉴드로 진흙에 맞서 밀어내며 커터가 전진하는 동안 터널 막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전진하면서 로봇 팔이 뒤에 콘크리트 링을 설치해 진흙 속 구멍을 몇 초 만에 단단한 방수 튜브로 바꿔놓았습니다. 조종은 또 다른 골칫거리였습니다. 메리에는 전면 유리가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어둠 속에서 맹목적으로 운전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정확한 곡선을 따라가기 위해 레이저와 컴퓨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목표를 맞춰야 했습니다. 단 몇 센티미터만 경로를 벗어나도 터널이 연결되지 않고 프로젝트는 실패가 됩니다. 메리는 2023년에 출발했고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29개월 후인 2025년 9월에 최종 관통에 성공했습니다. 결승선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한 단계의 끝일 뿐입니다. 터널 굴착은 빈 공간을 만들지만 작업자들은 여전히 터널의 신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 전력, 조명을 설치 중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은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환기입니다. 수중 터널에서 가장 큰 위험은 누수가 아니라 화재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차에 불이 나면 연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천장에 항공기 엔진처럼 생긴 거대한 제트팬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이 팬들은 허리케인 속도로 회전해 연기를 빨아내고 신선한 공기를 밀어넣어 대피 경로를 확보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기술이 있어야 수중 터널이 생존 임무가 아닌 평범한 드라이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변화는 수중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면 위에서 작업자들은 새 터널을 연결하기 위해 수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가라앉고 마침내 테이프가 끊어지면 버지니아의 경관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물은 여전히 거기 있고 배들은 여전히 항해하겠지만 수면 아래에서 이 지역의 역학은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참근자에게는 교통체증 탈출을 의미합니다. 펜타곤에게는 배서양 함대가 결코 갇히지 않는다는 보장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더 큰 것의 증거입니다. 장애물 위에 구조물을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를 우리 필요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섬을 이동시키고 해저를 진공 청소하고 수킬로미터의 불안정한 진흙을 뚫어 자연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질학에 맞선 싸움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하지만 바다가 아스팔트와 만나는 햄튼 로즈에서 지도는 다시 그려질 때까지만 영구적임을 증명합니다.